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정말 무시하지 못하죠.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연속들이죠. 경제 상황이 비상국면이 아니면 은행 파산한 일은 없죠.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다 어쩐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해놓으면 됩니다. 중심을 잘 잡으시고 준비합시다. 요즘은 2022년 결산하는 실적 시즌 맞이하여 실적 발표, IR 발표 등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아 바쁘시죠? 저만 바쁜가요? 이런 와중에 눈길을 확 끄는 종목이 있는데 올해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이니 종목명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용 보고 아는 분 은근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사정상 상당히 압축했음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내용. 당사는 소재를 기반으로 IT, 자동차, 전장 분야의 핵심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향 모바일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분야 매출 큰 폭 확대 기대됩니다. 매출 구성은 ESD EMI 18%, 안테나 55%, 모터 25%입니다. 현재 시총은 약 2,895억 정도이며 지분으로는 대표 김병규 외 4인이 27%,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10%, 국민연금 8% 등이 보유 중입니다. 작년까지 모바일 부분 업황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전장 부문 및 신사업인 MLCC 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엄청난 실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성장의 키포인트. ESD EMI 사업부, 감전 소자, 칩 바리스타 등을 만드는 사업부로 세라믹 칩을 활용해 IT 기기 회로단에서 부품 간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즉, 다양한 디지털 기기 및 자동차 장치 내에서 정전기와 전자파를 막아주는 것으로 오류를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소재의 물성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편이고 특히 세라믹 칩 경우 IT 제품보다 더욱 까다로운 스펙이 요구되기에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TTK, 무라타, 당사 이상 세계사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안테나 사업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NFC, GPS, RF, 블루투스 등 통신용 안테나 칩들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도 매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LDC 모터 사업부, 당사가 생산하는 BLDC 모터는 경량화, 슬림화,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LED 쿨링팬, 전기차에 사용되는 워터 펌프 모터, 인카 센서 등에 사용되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려주는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향 매출입니다. MLCC 사업부, 새로 추가된 사업부로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자제품 필수 탑재 제품입니다. 실적은 코로나 이후 3년간 전방산업인 IT 제품, 특히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당사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을 발생하기 시작한 MLCC 매출, 통신용 제품 사업 확대, 북미 전기차 및 국내 전장업체 등 전장 부문 사업 본격화 기대됩니다. 특히 MLCC 매출을 보면 작년 약 186억, 올해 600억,
2024년 1080억 예상되며 대부분 중국 전기차량으로 파워트레인, 배터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업체와 품질 승인 테스트 중으로 반도체형 제품 사업도 본격 진행 예상됩니다. 올해 전반기 실적 증가 규모는 높지 않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2018년 2월 큰 폭 상승 후 하락하여 횡보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한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 조정으로 판단되며 기술적 내용적으로도 주가 바닥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 결론적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주가도 하락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주력 사업인 휴대폰 관련 부품들의 성장성이 정체된 상황에 직면한 건 사실이지만 작년 4분기부터 MLCC 사업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매년 2배 가까운 증가 가능성 예상되며 MLCC 사업 본격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3년 이후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 부분 실적도 선방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적자에서 흑자 전환 및 턴어라운드 전망됩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아모텍이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깊이 있는 공부가 더 필요한 종목이니 팩트 확인들 더 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거 아니니 꼭 매일 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도 더 멋진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도움된다고 생각되면 감사 표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교시는 우리 연구소 주식투자 전문가 30년 경력의 용맥 선생께서 시장 분석 관련으로 진행하오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맥 선생입니다. 네. 자, 2주 만에 뵙겠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또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이 3월 14일 밤 11시 58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미국 다우 지수가 지금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S&P 500은 1.9%, 미국 나스닥 종합도 2%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시장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승 N자형이 좀 강하게 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번 변곡점이라든지 목표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직전 고점이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제가 상승 N자, 하락 N자,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형, 역 헤드앤숄더형,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상승N자형으로 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렇게 하락N자형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락N자형으로 바뀌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빠지고 지금 이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이 위치는 지난번 직전 저점을 딱 지켜주는 위치여서 제가 여러분들 요 위치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현재 이 구간에서 미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죠. 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 보통 보면은 추세나 저항선을 뚫고 나서 그날을 제외하고 3일 이상 반전이 없으면은 그 추세대로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깨진 첫째 날이죠. 그러면 이 깨진 첫째 날을 제외하고 3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이 내일이죠. 그죠? 내일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310 한 4포인트 선 정도 그 정도 선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전략을 짜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죠. 지난번 고점과 요번 반등 구간에 그 위치가 지금 요 정도 폭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걸 그만큼 요렇게 한번 내려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강하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온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추세는 요 정도까지. 자, 근데 이 정도까지 시장이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의 목표 가격까지 내려오지만 요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적으로도 지금 이쪽 추세와 이쪽 추세를 연결하는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은 거의 그죠. 요 구간이면은 지금 이쪽 목표가에서 반등 구간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추세적으로도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적으로도 여기가 한번 지지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시장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종목이나 시장 대략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는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시장 대응 전략 세워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맥 선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